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기록했는데요. 4거래일 연속 최고치 행진을 이어오다가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5거래일 연속 고점으로 향했습니다. 다우 지수만이 조금 밀렸는데 큰 폭은 아니었고요. 약보합권 수준이었습니다. 이제는 좀 고점 부담을 마주하게 된 시기일지 아니라면 이 테이퍼링 이슈가 소화한 이후에 상승 랠리를 이어갈지 오늘도 최현재 전문가님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혼조세를 기록했는데 이 종목별로 이슈 굉장히 많았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어제 3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다우는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 나스닥은 0.8%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S&P 500은 0.4% 상승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5% 급등했습니다. 어제 나스닥의 상승은 결국에는 반도체 지수가 이끌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결국에는 FOMC를 소화하면서 안도 랠리가 이어졌고 그리고 좋은 고용 지표가 발표되면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종목별로 좀 보면은 어제 반도체 장비주들서부터 좀 보면은 온 세미컨덕터가 이제 3.5% 상승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자일링스도 3.4% 상승해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다음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이제 어제 5.2% 급등을 했는데 역시 사상 최고치입니다. 램 리서치도 3% 상승했고요. AMD가 이제 어제 5.3% 상승해서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도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12%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회사인 ASML도 2.5%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자동차 관련 주식들, 포드, GM도 모두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포드는 이제 4.3% 상승, GM은 4.7%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코스트코도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2.7% 상승했는데 사상 최고치입니다. 로블록스가 이제 메타버스 수혜주로 알려져 있는데 역시 메타버스 수혜주로 이제 어제 강세를 나타냈는데 5.3% 상승했습니다. 어제 그리고 은행주들이 좀 약세를 나타냈는데요. JP모건 체이스가 1%대 약세, 그 다음에 웰스파고랑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대 약세를 기록했는데 어제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바람에 약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엔비디아가 어제 12% 급등했고 장중에는 18%까지 급등했습니다. 지금 어제 이제 메타버스 수혜주로 엔비디아가 이제 분류가 됐어요. 이제 메타버스가 구축되는 데 있어서 엔비디아의 GPU가 이제 GPU는 이제 대체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제 급등을 했고 웰스파고에서도 목표가 상향했습니다. 그다음에 퀄컴 같은 경우는 어제 12.7% 급등했는데 모바일 폰 반도체 회사죠. 그다음에 이제 어제 스마트폰 칩 판매량 증가로 이제 사상 최고 분기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5G 폰 수요 증가로 추가 성장 전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투자 의견은 중립에서 매수, 그 다음에 목표 주가는 162달러에서 194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어제 머크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이제 최초로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를 승인했습니다. 어제 2.1% 상승했는데요. 이제 미국 FDA 긴급 사용 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12월 결정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모더나는 18% 폭락했습니다. 컨센 하야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어제 이제 매출은 49억 7천만 달러, 시장 예상치로는 62억 달러를 예상했는데 큰 폭으로 못 미쳤습니다. EPS도 7.7달러를 기록했는데 어제 시장 예상치로는 9.2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가이던스도 좀 하향 조정했습니다. 백신 매출 전망치를 이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이제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26만 9천 건수로 이제 발표되는데요. 시장 예상치로는 27만 5천 건수였습니다.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네, 이슈가 상당히 많아서 종목별로도 등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는데요. 전반적으로 지수부터 좀 체크를 해볼게요. FOMC 이슈도 소화를 했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사실 혼조세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고점 부근에서 뉴욕 증시 움직이고 있는데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일단은 나스닥, S&P 500 전부 다 사상 최고치 썼고 다우는 어제 혼조세를 보이긴 했지만은 결국에는 또 막판에 조금 끌어올리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뭐 이런 흐름은 조금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뭐 고점에 대한 부담은 지금 있는데 뭐 단기적으로 소폭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소폭이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큰 폭의 하락은 아니고 그냥 뭐 어느 정도 지수에 대한 부담으로 그냥 소폭 조정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11월 달에는 조금 계속적으로 상승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흐름이 좀 이어질 것이다. 조정이 있더라도 단기적으로 이제 이슈를 소화하고 추세적인 하락은 아닐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종목별로도 좀 살펴볼게요. 뭐 지수를 이끈 부분들이 또 반도체 쪽에서 많이 나와줬는데 엔비디아가 메타버스랑 좀 엮였습니다. 사실 국내에서도 메타버스로 엮이면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웰스파고 쪽에서도 비중 확대로 좀 유지를 했어요. 목표 주가를 거의 320달러 수준까지 책정을 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좀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거의 300달러 부근인데 주가가 거의 꼭대기 부분까지 왔는데 이제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약간 차익 실현 관점 가져가야 될까요? 엔비디아 뭐 차트 잠깐 한번 보시면은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금 상당히 지금 급등을 했는데 네.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아직 있습니다. 아직 뭐 네. 고점이라는 징후는 아직 뭐 육거리가 달리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아니고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고 AMD도 뭐 같이 움직이니까 어제 AMD도 또 다시 이제 137달러로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는데 뭐 같이 움직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 좀 더 간다고 봐야 되겠죠.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 종목으로 좀 묶이다 보니까 사실 로블록스라는 종목이 굉장히 직접적인 메타버스 관련 종목이라고 볼 수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서비스 오류 뭐 있어서 좀 하락하긴 했지만 다시 오늘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차트 모양이 엔비디아랑은 물론 반도체 쪽이 아니다 보니까 확실히 다르긴 한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차트 잠시 한번 볼게요. 네. 로블록스는 로블록스는 지금 네. 최고가는 아닙니다. 지금 일정 그쵸? 부분 상당 부분 고점에서 밀려 내려와서 지금 반등하는 국면인데 네. 지금 월가에서는 지금 페이스북이 이 사명을 이제 메타로 이제 바꿨지 않습니까? 네. 메타로 바꿨는데 결국에는 메타버스 수혜주를 그러니까 페이스북 이외에 찾다 보니까 로블록스는 원래 기존에 좀 메타버스 수혜주로 알려져 그렇죠. 있고 네. 엔비디아가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거죠. 이제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데는 엔비디아의 GPU가 이제 뭐 꼭 필요하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어제 이런 얘기가 어제 네. 장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저께 장 마감 후에 어떤 증권사에서 이제 보고서를 리포트로 장 마감 후에 나왔는데 어제 이제 정규장에서 그게 이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보고서 나온 효과가 이제 어제 좀 발현이 된 것이다라는 의견을 좀 주신 거고요. 다른 종목들 가운데서는 퀄컴이 또 12.7%나 급등이 나왔어요.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이 지난해보다 12%나 올랐더라고요. 월가 전망치도 상당히 상회를 했고 아무래도 스마트폰용 이 반도체가 급증한 영향이라고 하는데 외신 보니까 글로벌 반도체 공급난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도 하더라고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글로벌 반도체 공급난이 그거는 이제 D램 쪽이었는데 이제 퀄컴은 이제 스마트폰 이제 칩 메이커죠. 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퀄컴이 이렇게 또 어제 급등을 하게 된 배경은 아이폰용에 납품하는 칩의 가격이 지금 수익성이 약 30달러 정도 되는데 지금 안드로이드 쪽에 납품하는 거는 그러니까 고가용 안드로이드 폰이죠. 네. 그쪽에서는 지금 60달러로 지금 추정이 된다. 이제 골드만삭스 측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퀄컴이 수익성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안드로이드 효과를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퀄컴이 안드로이드 폰 쪽으로 이 수익성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간밤의 뉴욕 증시에서는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이 편차가 상당히 컸습니다. 머크 같은 경우에는 상승 쪽을 보여줬고요. 아무래도 경구용 치료제로 영국 쪽에서 세계로 첫 승인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경구용 치료제라서 먹다 보니까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이렇게 좀 편리한 치료제가 나오다 보니까 다른 치료제 종목이라든지 백신 관련 종목들은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 시장에서 말씀하시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백신 관련 쪽은 전체적으로 이미 한 차례 급등을 했다가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백신 맞을 사람들은 이제 다 맞았고 이제 좀 이제 부스터샷만 남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은 일정 부분 이제 모멘텀은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이제 나오겠죠.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에 더 상승을 하려고 하면은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새로운 mRNA 백신이 새롭게 나오거나 그래야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경구용 치료제 또 승인 받다 보니까 국내 증시 쪽으로 살펴보면 혹시 위드 코로나 관련 수혜주 이런 이슈에 좀 더 들썩일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임상, 이상에 지금 대부분 들어가 있고 3상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도 한 달 전에 이제 이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가 나와서 이제 뭐 제가 산업 리포터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물론 기대감만 가지고 일부분의 주가가 이제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때문에 뭐 지금 올라 있는 그때 잠시 올랐고 그런 회사들도 있는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멀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직 임상 이상도 아직 안 맞췄고 아직 3상에도 들어가야 되고 아직까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뭐 그거는 효과는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머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52주 신고가입니다. 지금 사상 최고가는 아니고요. 지금 52주 신고가에 지금 경신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죠. 저는 오히려 저번에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차라리 지금 화이자나 스위스의 글로벌 제약회사인 이제 로슈라고 있어요. 네. 로슈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로슈에서 이제 바이오시밀러 그냥 복제약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 로슈가 지금 한 2, 3개월 있다가는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를 이제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거의 다 이제 네. 다 왔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그걸 이제 생산하게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차라리 직접적인 수혜를 입지 않겠느냐. 저는 그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네, 국내 치료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임상이나 2상, 3상 이렇게 좀 진행이 좀 더딘 상태라서 아무래도 미국이나 다른 제약사들 대비해서는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위탁 생산 쪽 CDMO나 뭐 CMO 쪽 이쪽 많이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런 치료제를 또 위탁 생산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수혜주 중 하나로 좀 꼽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린 게 아무래도 경구용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 조금 더 정상화 속도를 당길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혹시 위드 코로나 관련 수혜주들은 움직이지 않을까요? 지금 최근에 이제 위드 코로나 수혜주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뭐 네.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하고 있는데 위드 코로나 수혜주라고 기존에 이제 뭐 그런 기대감을 갖고 주가는 이제 선방됐고 이제 막상 발표하니까 지금 하락하는 모습인데 저는 뭐 계속적으로 하락한다기보다는 저는 당분간은 또 이제 박스권의 양상을 움직일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위드 코로나 같은 경우에 지금 이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때문에 뭐 이걸로 수혜를 받는다기보다는 앞으로 저는 이제 실적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기대감 때문에 올랐고 이제는 하락을 했다면 이제 실적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가 수혜가 있는지 아닌지는 이제 보여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 펀더멘털 확인하면서 앞으로는 조금 박스권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그 가운데서 실적이 좀 괜찮은 종목들 위주로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모더나가 18%나 폭락이 나왔어요. 일단 실적이 전망치를 많이 좀 하회한 실적이 나온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백신 공급 내년으로 미룬다는 얘기도 있고 전반적으로 심근염이라든지 부작용 얘기까지 좀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지난 9월부터는 고점이 좀 꺾인 상태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앞으로 좀 추세적인 하향으로 접어들까요? 네, 모더나 같은 경우는 뭐 어제 같은 경우에 또 18% 급락을 했기 때문에 뭐 지지선이 이제 다 무너졌기 때문에 네. 뭐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이 나오겠죠. 당연히 나오는데 뭐 하락이 뭐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지금 아직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단 모더나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40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저렇게 많이 오른 주식은 일단은 좀 경계를 해야 되겠죠. 일단 경계를 해야지 뭐 일단은 뭐 펀더멘탈 부분에서는 이제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도 있고 그동안에는 뭐 물론 매출이나 순이익이 3분기 실적은 조금 이제 가이던스에 그러니까 컨센에 못 미쳤지만은 그동안에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충분히 주가에 반영했다고 보면은 저는 이제 좀 더 하락하고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지지선 자체가 무너지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26만 9천 건 나오게 되면서 전망치 많이 하회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컨센 하회한 그러니까 이런 전망치를 좀 하회한 밑돈 수준들이 5주 연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외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제 미국의 고용시장의 회복 속도가 좀 더 빨라지고 있다 이런 신호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냥 고용시장은 뭐 지금 인력난이 계속적으로 이제 구인난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좋은 수치가 나온 거는 결국에는 지금 구인난 때문에 기업들이 결국에는 더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뭐 더 이상 이제 그만두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그래서 이제 뭐 계속적으로 지금 주간 실업급여 청구 건수는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용시장은 조금씩 계속적으로 좀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 질적인 성장,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는 뭐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좋게 나아진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뭐 하지만은 지금 이제 이런 기본적인 일자리를 찾는 거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차츰차츰 계속적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차츰 나아질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미국 증시는 이렇게 좋은데 국내 증시 계속 디커플링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제도 사실 오후에서 되게 탄력이 많이 약해져가지고요. 오늘 흐름이라든지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랑 이제 미국 증시랑 완전히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디커플링이죠. 지금 미국 증시는 뭐 사상 최고가를 계속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도 오전에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계속적으로 빌려 내려와서 결국에는 종가는 거의 뭐 최저치 부근으로 끝났죠. 오늘도 뭐 반등의 폭은 저는 뭐 일정 부분 반도체 주식이 가지 못하면은 일정의 반등의 폭은 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저는 여기서 뭐 크게 밀려날 것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뭐 박스권인데요. 뭐 한 2,920에서 결국에는 한 3,050 정도의 박스권을 계속적으로 보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지수가 못 가는 것은 미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반도체 주식이 나스닥이나 이렇게 S&P 500을 상승을 이끈 거는 오늘만 그렇지 최근에는 안 그런 거거든요. 다른 네. 성장성 있는 주식들이 계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성장성에 대한 부여를 좀 더 받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 관련 그런 쪽이 너무 지수에서 차지하는 부담이 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이 이제 GPU 쪽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 대부분 이제 D램이나 이쪽인데 그렇다고 보면은 미국에서 지금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다른 이제 일부 반도체 장비주들은 지금 미국에서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아닌 반도체 장비 주식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국내 증시는 이제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모습인데 반도체 종목들이 좀 크게 움직여줘야 같이 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미국 증시에서도 이제 관련 종목들이 비슷한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미국 증시에서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같이 좀 굵직한 종목들이 같다 보니까 국내 증시 살짝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최원재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